7 맞나요? 챕터 7? 갑시다. 챕터 7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자, 방정식과 부등식이고 현정이랑 유민이는 그냥 편하게 들어도 돼. 정리는 편하게 하세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 지금부터는 이제 결국 그래프 싸움이죠.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보자. 1번. 자, 제목을 방정식과 실근의 존재성. 방정식과 실근의 존재성.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필기 내용이니까 현정이는 유민이 웃지 마. 알았지? 뭐 개념이 여기서 거기서 거기겠지. 우리 방정식이라는 거 배울 때는 사실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제예요. 그렇죠? 뭐냐면 실근을 구한다. 글씨가 안 이쁘다. 이렇게 하고 방정식의 주제는 뭐예요? 실근을 구한다. 이제 실근 동그라미 할게. 또 실근을 구한다. 이게 이제 고1 때 과정은 실근을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뭐 근해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 하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실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근이 몇 개 존재합니까? 라는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실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근이 몇 개, 뭐 양수의 근, 음수의 근 등등등.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파악을 할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라는 도구가 있었지. 맞니? 그쵸? 아, 그렇구나.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존재를 물어보는 여부는 뭐가 있었냐면 도구로서 판별식이라는 도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3차 방정식부터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죠. 그죠?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3차 이상부터 무조건 뭐 그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프. 그래프를 가지고 실근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왜 그래프를 갖고 해야 되냐? 이 실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실근이 의미하는 게 사실상 뭐랑 동일한 말이냐면 함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 뭐가 발생하죠? 교점이 있고 교점이 무슨 좌표?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우리 소위 말하는 실근이라는 거지 얘들아. 예를 들어볼까? 만약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둘의 어떤 교점을 보니까 교점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요 실근의 X좌표 뭐 알파라 그러고 X좌표를 베타라 그러고 X좌표를 이제 감마라고 하게 되면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저 두 식을 연립한 식의 실근이라는 거지 얘들아.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왕이면 식을 정리할 때 가장 나이스한 모델은 이런 모델이에요. fx라는 식이 있고 는 k라는 상수꼴로 만드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fx 그렸어. 그리고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요. 엄청 심플하죠. 교점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세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쪽에는 뭐가 오냐면 x에 관한 식이 오고 한쪽에는 상수꼴로 식을 만들어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알았니? 어렵지 않지? 그럼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왔다면 fx는 gx의 꼴로 식이 나왔다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원래 여기서의 실근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이거예요. y는 fx를 그리고 y는 gx를 그려서 이 그래프 두 개에 뭐가 발생한다? 교점이 발생하고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다.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 봐봐. 이게 만약에 fx를 가정을 할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gx를 가정을 할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곡선 두 개를 동시에 그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봐봐. 이거 확실해요. 여기는 확실히 교점이 나오니까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는 건 이해되죠. 여기도 확실히 교점이 나오니까 이해되죠. 하지만 여기서의 교점 관계는 파악할 수가 애매하죠. 파악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곡선 두 개를 동시에 그래서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해돼? 그러므로 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방식을 가급적이면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gx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식을 정리할게. 한쪽으로 이항시키되 왼쪽에 정리된 x에 관한 식을 임의로 hx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가급적 무슨 꼴로 만들어라? 가급적 상수꼴로 만들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뭘 연립할 거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뭐 할 거냐면 y는 hx와 y는 k라는 이 곡선과 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교점의 x 좌표가 결국에는 실근이란 소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정식에서 실근의 존재성은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식을 싹 모아서 이쪽에 상수꼴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강 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밑에 C 풀어 적어봐. 아주 부득이하게, 그치? 아주 부득이하게 내가 한쪽에 식을 싹 다 몰았거든? 자, 한쪽에 식을 싹 다 몰았는데 야, 정신 안 차려? 아주 부득이하게 상수꼴로 정리가 안 될 때도 간혹 나와요. 직선꼴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뭔지 알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다시 보자. 얘가 곡선이라고 생각할게. 얘가 직선이야. 근데 곡선과 직선이 같다? 하필 직선이 y는 k꼴이 아닌 직선인 경우는 되게 어려워. 그치?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거 이용할 수밖에 없냐 봐봐. 직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원점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지나요?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몇 개가 나와버리냐면 실근은 3개가 나와버리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실근이 1개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해도 실근이 1개밖에 안 나오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kx라는 직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누구를 반드시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접선. 맞아요. 접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선에서 어떤 사단이 벌어진다.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부득이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가급적이면 다 는 K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 개념 원리는 뭐 3차 함수의 극값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단한다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로 끝납니다. 알았어요? 방정식과 미분이었습니다. 자, 부등식까지 하고 문제 풀이 갈게. 알았지? 됐어요? 어제 오늘 식단을 포기했어요. 드디어. 어저께 쌀국수를 먹고 오늘은 진라면을 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요. 혼자 얘기하니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대답 안 하려고 했죠? 야, 비웃냐, 우진아? 그러니까 괜찮니? 지운다? 응. 자, 두 번째. 이제 부등식과 미분인데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하는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렇죠? 우리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 이런 거 이거 고1 때 배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거 우리가 고1 때 어떻게 배웠니? 고1 때. 고1 때는 잘 봐. 고1 때는 2차 함수만 배웠지 얘들아. 이런 거 아니었니? 만약에 fx가 2차 함수라면 자, 고1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고 이렇게 붕 떠야지만 항상 0보다 컸었죠. 이거 기억나요?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는 도구로서 뭘 이용했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를 이용해서 x축과 교점이 없도록 만들어서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었지. 근데 그건 아주 반쪽짜리 개념이야. 원래 개념 이겁니다. 원래 개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가 의미하는 게 이 함수의 무슨 값이죠?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양수면 나머지 모두 양수일 수밖에 없지 얘들아. 이해돼? 우리 반에서 이성이 있으면 키가 제일 작아. 다들 너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거 아니니? 근데 내가 옆반에 갔더니 내가 옆반에서 키가 제일 커. 기분 더럽네요. 그러면 너희들은 얘네보다 무조건 키가 크겠지? 진짜 짜증나네. 그런 원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지금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그렇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남은 거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이게 원래 이론이에요. 알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좀 전제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이런 부등식 문제에서는 fx가 다항함수라면 좀 제한 조건이 있죠. 무슨 말이냐 봐봐. 만약에 fx가 3차 함수라면 이 주제로 문제가 성립이 될까요? 얘는요.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라는 주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에는 3차 함수는 적합하지가 않지 얘들아. 그렇다면 이 말 속에 이런 적합도가 들어가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한다는 말 속에는 암묵적으로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죠. 이해되니? 그럴 때만 문제로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제로서 니네가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몇 차 함수가 나오겠니? 당연히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 무슨 값이 존재하죠?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로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미분을 배우기 전에는 2차 함수가 주였다면 미분을 배우고 나서 4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그림밖에 안 나온다. 만약에 부동호가 반대가 되면 뭐로 바뀌면 됩니까? 최대값이 0보다 작다로 바뀌면 되겠죠. 항상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작을 거 아니겠니? 부동호 바뀌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이해되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특정한 범위가 나오는데 x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뭐 범위가 있대요. 이 범위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알았죠? 자, x가 알파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저기서 다룰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최소값이 존재한 함수만 다룰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x라는 범위가 제시된 상태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두 개로 분류할게요. x가 알파보다 크다란 범위 내에서 fx에 뭐가 존재하는 경우냐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면 당연히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런 그림 그려볼게. 여기 fx고 여기가 알파예요. 그러면 알파보다 큰 거는 여기지. 요거잖아. 요거. 이 파란색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알파보다 큰 쪽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서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최소값이 존재하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내가 지금 부등고 반대 바뀐 건 다 최대값 바뀌면 되는 거니까 안 할게. 알았지?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최소값이 존재하는 그림이라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x가 어떤 특정한 구간이 있는데 알파보다 크다라는 특정한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를 가정해 보자. 그쵸?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빵꾸뽕 이거보다 조금 앞에가 최소값 없는 거지. 이런 경우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 그리면 돼. x축이 어떻게 오면 돼? 이렇게 오면 돼. 그리고 이 알파라는 요 값이 대입할 때 요 녀석이 0보다 항상 크면 되겠죠. 최소값이 없는 대신에 구간의 그 점에서 뭔가 존재가 이루어지는데 f알파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x가 알파보다 큰 쪽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알파보다 조금 큰 이 오른쪽에서의 함수값만 비교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x축이 알파를 뚫고 지나가더라도 성립은 돼요. 왜냐하면 알파보다 조금 큰 데서 0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겠죠. x축이 알파를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f알파는 뭐가 돼도 괜찮아? 0이 돼도 괜찮다는 소리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알았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없으면 이 구간에 맞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함수값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를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부등식은 한 개 더 할게. 가보자. 세 번째. 괜찮아, 여기까지? 세 번째는 요걸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는 사실상 임의의 실수 x라는 말은 모든 실수 x랑 동의어야. 알았지?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는 잘 봐.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 f에 들어간 x와 여기 g에 들어간 이 x값 있죠. 이 x는 서로 같은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같은 값을 대입할 때 항상 fx가 크다라는 거야. 알았니? 이게 소위 말해서 너희들이 그냥 알고 있는 fx가 gx보다 어떻게 된다? 항상 어디에 그린다? 위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알았지? 이해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하면 끝나요.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으면요. 같은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이 같은 값을 대입해서 f가 g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같은 값을 대입하는 이런 느낌. 같은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잘 들어. 방정식은 식을 잘 이항해서 한쪽을 는 K라고 뒀지 얘들아. 이해돼요? 부등식은요. 5초만 집중해 쓰지 마봐. 시작. 부등식은 싹 다 이항시키는 거야. 한쪽을. 이해되니?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줘.
fx 빼기 gx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는 0 이렇게 부동으로. 알았지? 그렇다면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면 되는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라는 원리로 가는 거야. 알았지? 어렵지 않지? 부등식은 다이항에서 0보다 크다 꼴, 0보다 작다 꼴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조금 변칙된 게 하나 있어. 이거 옛날에 1학년 때도 한번 했던 거긴 해. 근데 이게 2학년 때 좀 많이 강조가 돼. 자,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는 크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첫 번째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에 대입해 들어간 x값 있죠. 이 x값이 물론 아주 우연찮게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값을 대입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차이가 생겨요. 다른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단언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지. 위에 있지만 이거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x1을 대입을 했습니다. 이게 fx1의 함수값이죠. 근데 만약에 x2가 여기 있다면요. 그러면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지만 이거 성립하지 않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g가 더 큰 거 누가 봐도. 그죠? 이해돼? 다른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얘처럼 항상 위에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른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fx 있죠? fx 무슨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누구의 최대값보다 g의 최대값보다 크다면 그렇지 않아요? f의 가장 작은 녀석이 g의 가장 큰 것보다 크면 서로 다른 거 대입해도 무조건 f가 크겠죠? 뭐 랩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크겠죠? 미안합니다. 이해돼? 이 논리로 가셔야 돼. 다른 거 대입할 때.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각해봐라 니네. 당연히 이 녀석은 뭐가 존재하는 함수로 주어져야 되고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로 주어져야 되고 얘는 뭐가 존재하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함수로 문제가 주어져야 성립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가령 만약에 fx가 이러한 4차 함수라면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렇죠? 맞아요? 가령 자 gx가 이러한 2차 함수라면 최대값이 존재하는 함수라면 요 녀석의 최소값이 요 녀석의 최대값보다 더 큰 쪽에 있다면 다른 것들을 대입해도 무조건 f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부등식 이론까지 개념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개념이 없는 대신 문제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쪽 파트가 앞에서부터 배웠던 모든 거의 총 집합체이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책에 있는 거 쉽지만 알았죠? 이해돼요? 자, 문제 풀이 갈게. 체크하자. 됐니? 가보자.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X축하면 되는 거니까 니네가 기분 좋게 편하게 푸시면 되고요. 자, 방금 배웠던 개념을 그냥 한번 개념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가보자. 자,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상수를 몰아주면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12x는 k다 라고 두고요.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미분하자.
y'은 6x의 제곱에 빼기 6x에 빼기 12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x-2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자, 우리 반 이제 우리는 여기서 걸 때 좌표축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딱 보자마자 2차 함수가 되는데 근이 두 개니까 쟤는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로 바로 가야 돼. 괜찮죠? 현빈이 알겠어? 오케이. 인수 알겠죠? 얘 봐봐. 바로 그리자. 맞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극대가 되는 x값이 얘가 0이 되는 x값이므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이 정도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 풀 때는. 반드시 극대값, 극소값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극대값 구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극대값. 요 점은 마이너스 1 콤마 얼마죠? 7. 맞죠? 그 다음에 요 점 2 콤마 얼마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y는 k를 그릴 때 y는 k가 요 사이에 그려지면 실근은 3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20가 얼마죠? 계산 얼마지? 나 영어 왜 이렇게 못하지? 20. 예. 맞아요? 알죠. 아, 진짜 웃기기 힘들다. 갑시다. 가보자. 이거 계산 틀렸지. 봐봐. 이렇게 되면 K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누구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 작다고. 그 다음에 실근이 2개인 거 무조건 접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0이 되거나 7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하나인 건 위로 가야 되는 거니까 K가 누구보다는 크다. 7보다는 크고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니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넘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체크 좀 해봐. 실근의 부호 있죠? 잘 들어.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면 되거든, 얘들아? 근데 체크 좀 해봐. 실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좌표 축도 그리셔야 되고요.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Y절편도 찍어줘야 됩니다. 실근의 부호 문제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Y절편 체크가 필수예요. 알겠니? 자, 1번 가보자. 자, 1번. 한쪽에 모을 게 어쨌든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k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위에 거. 괜찮죠? 자, 얘를 갖고 이제 우리가 얘 미분을 할게요. y''을 하게 되면 3x의 제곱에 빼기 3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므로 2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가 되는 거지, 얘들아. 자, 여기서 조금만 정확해져야 돼서 좌표평면 도입할게. 어떤 구분인 줄 알겠어? 그냥 실근이 몇 개 존재합니까? 좌표축 그릴 필요 전혀 없어.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실근의 부호를 물어볼 땐 좌표축이 필요해요. 자, 우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고요. 2에서 극소가 되는데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제가 그냥 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이니까 5. 2분의 7 나옵니다. 2분의 7. 맞아요?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8, 마이너스 4, 6, 빼기 12가 돼서 마십이 되는 건가요? 아, 계산이 좀 안 되네. 8, 4, 6, 2. 맞네요. 그쵸? 마십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그런데 얘가 원점을 통과하니까 요 점이 되게 중요해진 원점. 알았지? 알죠? 그림 그리자.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내가 이제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양수 쪽에 2개 존재해야 되고 음수 쪽에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그리게 되는 순간 양수에 하나, 음수에 2개니까 성립하진 않지 얘들아. 그 y는 k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마십부터 0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때 k 범위는 마십보다는 크기만 해야 되죠. 같으면 안 됩니다. 0보다는 작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시험 알겠니? 이해돼? 이런 식으로. 알았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요. 그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그 밑에 해설지 보지 마세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겁니다. 알았죠? 뭐 3차 방정식 뭐 극대 극소 부 몰라도 됩니다. 자, 이제 부등식 갑시다. 자, 가보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한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부등식 무조건 이쪽 는 0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4차 함수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존재하는 함수일 것 같아서 미분을 합니다. y'은 4x의 세제곱에 마 32가 되고 요거 4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 8이 되는 거지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니? 4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더하기 4가 되죠. 잘 들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극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어? f'의 부호 변화점이라 그랬죠. 우리 이제 도함수가 되는 순간 부호가 변화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를 보면 얘 있잖아. 얘 판별식 한번 잠깐 써보자. b' 제곱 마이너스 판별식이 음수니까 이 녀석은 항상 붕 떠 있으니까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양수죠. 항상 양수죠. 그치? 자, 이렇게 도함수에서 부호가 결정된 식이 있잖아. 맞아요? 얘 버리면 돼요. 필요 없습니다. 도함수에서. 우리는 얘가 0 되는 순간이 중요한 거라고요. 맞잖아. 도함수의 부호 바뀌는 게 중요한데 항상 플러스니까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근데 이게 0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과감하게 도함수를 뭐만 그리면 된다? x-2만 그리면 되는 거라고요. 감소하다 증가하죠. 그 얘가 항상 뿔뿔이니까 얘랑 얘 곱해도 마이너스, 얘랑 얘 플러스니까 극값이 영향 주는 게 아니라고 얘는. 즉 2에서 무슨 값이 존재한다? 극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므로 얘는 분명 2에서 극소값이 되면서 최소가 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마 그림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런 식의 그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2에서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걔가 최소값이므로 걔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16에 마이너스 64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 알았지? 미분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부호 플러스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요. 근데 얘가 항상 마이너스잖아? 자, 필기하지 말아봐. 봐봐. 얘가 항상 만약에 항상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맞불로 할 때 어떻게 바뀌어? 뿔마로 바뀌니까 여기서는 극대가 되겠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이해됐어? 항상 플러스여서 맞불이니까 맞불 극소였지만 얘가 만약에 항상 마이너스라면 얘랑 곱할 때 플러스가 되니까 2에서는 극대가 되는 거라고요.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fx와 gx인데 fx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주세요. 요 말의 뜻은 뭐예요?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풀어주세요. 그 소리죠. 오케이. 자,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이항하면 3x 4제곱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8x 세제곱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6x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0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 녀석의 최소값이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분할게요. 자,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됩니다. 맞아요? 자, 요거 12x를 묶어주게 되면 가로 안에 x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2x 플러스 1 되는 거 맞니? 그럼 잘 봐봐라. 니 또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니네요. 도함수가 0 된다고 무조건 그 값은 아니죠. 0이 되면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부호. 그런데 이 녀석은 0이 되긴 하지만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으니까 부호가 결정된 녀석이죠. 그 값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이 x가 0이 되는 순간이고 따라서 x축 그렸을 때 y는 x를 그리면 0이 되고 감소하다 증가함으로 0에서 극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4차는 극소가 최소값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0 대입하면 뭐가 남죠? a 빼기 10이 남고 걔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빈이 알겠니? 소연 알겠니? 서희 알겠어? 시영이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이제 특정한 구간에서의 얘기네요. 그쵸? 자, 구간에서 성립한다라는 건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풀고 좀 쉬었다 갈게요. 나만 그런 거 오늘 수업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벌써 50분 지났어. 그쵸? 저만 그런가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사실상 저는 수2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수1 수업이 제일 재미없어요. 고1 수업이 제일 재미없고요. 고3 수업이 제일 재밌습니다. 고3 수업은 진도에 얽매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다가 문제 하나 갖다 같이 다양한 각도로 풀이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재밌는데 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1번. 자, 간다. 1번. x가 0 이상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한대. 자, 3차 함수도 출제가 될 수 있겠지. 범위만 있다면. 어쨌든 얘는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니까 미분 한번 할게요. 미분하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3x를 묶어주니까 이렇게 되면 0과 2에서 극대 극소가 되죠. 자, 이런 건 좌표축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여기가 얼마? 여기가 0, 여기가 2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죠. 요 그림 맞습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와버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이 와버리게 된다면 요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여기다 2를 대입합시다. 2 대입해 주시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되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죠. 따라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자, 갑시다. 두 번째.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뿅. 이항시키라고. 그쵸? 이항시켜 정리하게 되면 x 세제곱 슝 지워지네요. 슝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의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구간은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분해야 됩니다. 미분하면 3x의 제곱의 마3이고 인수분해가 되죠. 3 묶어주시게 되면 합초하 공식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얘도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인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율 관계 같은 거 배웠죠. 변곡점도 대충 배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 0하고 이 위치를 좀 대충 찍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봐봐. 자,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뭐라고 했어요?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하필 걔가 딱 0이네요.
그럼 2의 위치 찾아볼까요?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긋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몇 대 몇입니까? 항상 2대 1이라 그랬죠. 근데 요만큼 길이가 하필 2죠. 맞아요? 요거 길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2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비율 관계 쓰면 대입 없이도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쓰고 싶은 구간은 0부터 2까지, 여기까지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괜찮니? 근데 다행히 이 구간 내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이 와버리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1에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 더하기 a가 0, 마이너스 a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오케이. 카메라 꺼주시고 좀 쉬었다가 여기 연습 문제도